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산뜻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박종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내일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에 취임식이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 시장은 트럼프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많은 행정명령을 쏟아낼 것이다. 100개 뭐 이런. 이상이 될 거래요. 예. 그리고 오. 지난주도 주말에는 트럼프 밈코인도 또 맞아요. 나 이거 뭔가 싶어요, 진짜. 예. 오피셜 트럼프였나요? 그러니까요.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 18,000%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과거에 여러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를 볼 때 스파이라는 그 ETF가 있잖아요. 예,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가 있는데 그게 18,000% 오르려면 우리가 55년 동안 투자를 했었어야 됐대요. 55년 동안. 근데 그 55년 동안에 투자했어야 된 그 수익률을 네. 단 뭐 12시간, 그러니까요. 24시간 만에 뭐 보여주는 그런 민코인이 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일각에서는 우리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투기를 또 조장할 수 있는 또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뭔가 포석이 아니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뭐 이번 주에서도 아마 여러 취임식 또는 여러 이제 산업 분야에 맞춰서 우리가 또 투자 고민들도 있잖아요. 네. 예, 같이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외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관세는 어떻게 될 맞아요. 것인가, 정말 뭐 그리고 뭐죠 또 이민, 뭐 이런, 이민, 네.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 주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분과 함께 한 주간의 전략 네.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의 남자죠. 월요일 남자 네. 이혁진 차장님. 그러니까요. 네. VVIP들을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혁진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혁진 사장입니다. 너무 자주 뵀어. 근데 좋아. 근데 그래서 좋아. 그래서 배트가 된 느낌이에요. 편해. 그러게요. 네. 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혁진 차장님 진짜 많이 기다리세요. 아, 근데 네. 뭐 정말 아닙니다. 그때마다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니까. 그렇죠. 자, 오늘도 이제 뭐 트럼프의 이제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좀 시장의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고. 예. 예, 지금의 어떤 분위기 먼저 한번 뭐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예. 시장의 분위기를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금리입니다. 시즌 1 때 트럼프의 1기에서는 사실 임기 시작 한 달 정도 전에 금리가 좀 먼저 빠졌었던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 조금 더 공포스러워서 일주일 전까지 금리가 좀 올랐었고 예. 그 이후 살짝 반락이 나오는데 그 신뢰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과거의 큰 트렌드를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까지의 금리가 그래도 좀 선반영한 측면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발 모멘텀 또는 네. 트럼프 밈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자, 이게 사실 제가 11월 이후부터 계속 주장하는 바이긴 한데 네네. 자, 그것의 방점을 크게 찍어준 것이 트럼프 코인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아.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좀 과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지코인과 미국에서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도지코인과 트럼프 코인은 전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도지코인은 임기가 끝나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는 임기 마지막이 있어요. 아, 그러네.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머스크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요. 그렇죠. 자, 어떤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것이 도지코인이랑 비교하기보다는 코인 하시는 분들 진짜 죄송합니다만 오히려 빈페스트랑 되게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의 전기차 기업인데 네네네네. 왜 그러냐면 자, 베트남의 전기차 기업이 시가총액이 현대차를 압도적으로 넘어섰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그러한 상황이 나왔을까? 전기차 테마에 대한 열광도 있었는데 예. 거래량이 없었어요. 시중에서 거의 10%도 안 되는 물량만 이제 풀리다 보니까 예. 그냥 조금만 사도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도 예. 뭐 거의 80% 이상이 다 잠겨져 있는 상황이고 10% 이내로 이제 풀린 다음에 향후에 조금 더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밈도 밈이고 또 열광도 열광인데 낮은 유통 물량이 이제 초기에 18,000%나 예. 올라가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근데 그 빈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우하향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단기간 다음 주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제가 코인 박사도 아닙니다만 결론적으로 이것은 끝이 정해진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예. 끝은 트럼프 임기 만료, 트럼프의 지금의 나이 이 두 그렇죠. 가지 때문에 무한정 열광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예. 그리고
아멜리아 코인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 예, 여사. 공식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공식적으로 네, 나왔어. 홈페이지 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 시장이 갑자기 크래시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이 밈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곳에 쏠렸다가 A 다시 즉 트럼프의 와이프가 또 이제 한다고 하니까 글로 쏠려야 되니까 예. 나머지 팔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수급이 또 이동하고. 맞아요. 근데 왜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빠지느냐? 이 코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 마켓이기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서 5% 먹을 것 같은데 아멜리아 코인 가지고 있을 때 5만 %를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당연히 이게 변동성을 찾아 떠나는 수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약간 도지코인이랑 비교할 것보다는 빈페스트랑 좀 닮아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지금 코인 말씀하셔서 뭐 진짜 짤막하게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한 겁니까? 왜? 그러니까 물론 그 속내는 우리 모르겠지만 네. 야 이게 맞나? 이게 네. 뭐 그러니까 대통령 또는 네, 뭐 네. 대통령 뭐 여사 뭐 이렇게 예. 해서 이게 네.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네. 사실 이 단서는 예. 트럼프 미디어라고 하는 주식도 있듯이 그렇죠. 예, 그냥 모든 것이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너무 조심스럽죠. 나의 정책과 나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시는 분 같아요. 아,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최근에까지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같다. 너무 같죠. 예. 너무 같다. 저는 밈코인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분을 각각의 몇만 개를 쪼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게 코인의 NFT 개념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자, 근데 문제는 기업의 주가를 떠받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적이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예. 현금이라든지 예. 자산 가치. 근데 밈코인은 떠받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을까요? 있긴 있습니다. 뭐예요? 커뮤니티의 크기예요. 아, 자, 이게 NFT 시장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NFT 마켓을 오픈시라든지 이런 쪽의 시총 순위를 보면 예. 그 커뮤니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달려라 한이를 NFT로 만들었어요. 네, 캐릭터로 만들어서 우리 쪼개서 갖는다. 네네. 또 이제 아니면은 미키마우스를 우리가 쪼개서 발행을 했어요. 네. 어디에 시총이 훨씬 클까요? 미키마우스. 상식적으로 미키마우스가 그렇죠. 크죠. 예. 왜겠어요? 뭐 이미 그 상징성 있고 디즈니라는 예, 여러 과거부터 역사가 있고. 맞습니다. 예. 커뮤니티의 역사, 커뮤니티의 크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예. 한이보다는 미키마우스가 더 크겠지. 예. 둘 다 똑같은 밸류가 없는데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것이 커뮤니티의 크기인데 그래서 전 도지코인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 팬심 자체를 자산 가치로 나타낸 것이죠. 네네. 근데 트럼프 코인은 좀 너무 나갔다. 너무 나갔어. 예, 너무 나갔다. 저는 마치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예. 일본인들이 잉어 경매하시는 거 혹시 아세요? 잉어를 막 네. 100억 주고 사요. 100억 주고 산다고요? 예. 야. 근데 저는 골동품이나 미술품은 100억 주고 사는 게 이해가 되는데 잉어는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100억 주고 사요. 아니 뭐 바나나도 80억 주고 사는 예, 근데 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잉어를 정말 그 비단 잉어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만 마리의 잉어를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디자인을 우리가 확실한 디자인이니까 그 이쁜 일본 열도랑 닮은 예. 그 빨간색 무늬가 있는 잉어는 엄청나게 비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걔가 영원히 영원하진 곧 않잖아요. 죽으니까. 예. 어쨌든 저는 없으니. 그러한 현상 중에 좀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코인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요. 또 어쨌든 그 들어가지고. 상징성인 거죠. 어떻게 예. 보면 트럼프 맞아요. 코인, 뭐 죄송합니다. 멜라니아 코인. 저도 네. 멜라니아인데 제가 아멜리아 아멜리아? 영화죠? 근데 예.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알아들었어요. 맞아요. 네네. 예. 그분 그 여사. 어쨌든 이렇게 급등하고 네네. 이런 거 자체가 예. 얼마나 트럼프 지금 이기에 시장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맞아요. 방증하는 또 이게 네네. 아닐까 예. 생각이 네. 드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다 정정해 주시니까 이렇게 네. 섞어서. 네네. 챗 GPT. 그러니까 예. 저 많이 여기서 수정 많이 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익숙합니다 저는. 예. 네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이제 차장님의 자료 제목 네네. 자체가 트럼프 임기 시작 투자 전략 재점검입니다. 네네. 지금까지의 상황이 이어진다기보다 이제는 좀 재점검할 시점이라는 뜻일까요? 어떤 네, 관점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저는 지난주에 제가 주장하는 것. 네. 그것은 매크로 지표 아무 의미 없다. 네. 어차피 트럼프가 되면 시계 제로다. 아,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 예, 우리 기대가 이제부터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엔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 실적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 전까지는 다 추측의 영역인 거잖아요. 예. 자,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 시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의 시장은 과거 시장보다
조금 나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나아진다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12월의 투자 논리가 마찬가지였는데 우리의 시선 자체가 자꾸 정치, 미국에 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너무 저쪽에 가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좋아지는 것 완전 무시되었었죠. 네. 즉 산업에 대한 이제 기업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다가 1월부터는 이미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시작 이후 우리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재밌는 점은 오전에 좀 빠졌다가 네네. 오후장에 올라요. 강세장의 신호들이라고 전형적인. 생각을 해요. 예. 예, 예. 근데 여기서 그냥 강세장 이런 얘기하면 아직은 좀 위험하죠. 예, 네. 하우스비랑도 맞진 않습니다. 근데 네네. 하지만 계속해서 저는 첫 번째 주도주가 있다. 있다. 그죠? 예, 두 번째 전략 후강이 이어지고 있다.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올해 우리 증시가 생각보다 진짜 대박주들이 몇 개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사실 그 대박주 중에 뭐 주인공이 될 만한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이혁진 차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연초 흐름 괜찮지 않아요? 우리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그러면은 자료를 통해서 네. 키워드 중심으로 먼저 정리하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먼저 키워드인데 지난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한은의 금리 동결 네. 금리 동결. 있었다. 근데 재미있는 점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동결했다는 톤이었었어요. 그래서 시장은 실제 25년에 2, 3회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높낮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이 지금 2회, 시장에서는 1회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올해 연초에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두 번째는 트럼프 임기가 시작을 했는데 시작 직전에 한 발언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린란드, 캐나다, 지금 파나마 이런 특정 지역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실제 트럼프가 어떤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히려 올해 증시 상반기에 엣지는 관광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침 중국에서 제 실제 이벤트는 태국에서 있었던 거고요. 네. 중국 관광에서 큰 이벤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슈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선은 외부에서 안으로 그리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이제는 투자 기회를 찾을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제가 키워드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은 우선주의를 넘어서 확장으로 가려고 하는가?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증시는 고점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컨셉만 잘 잡으면 강세장처럼 느껴질 수 있는 장이 올해 증시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임기 시작을 했는데 그 직전의 메시지가 좀 살벌합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 보시면 여기 지도 보이세요? 이게 지금 미국 지도고 위에는 캐나다잖아요. 캐나다 위에 있는데 저게 하나로 그냥 합쳐졌네요. 이거 51번째 주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합친 이 그림이 나왔는데 네. 이 그림을 올린 자가 누군 줄 아세요?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트럼프. 트럼프에서 X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선을 계속 넘기 시작을 한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게 맞나? 자, 근데 문제는 거기에는 대통령도 있고 다 이제 정부가 존재하는 곳인데 지금 국경은 그냥 임의로 그어진 선이고 어차피 캐나다를 우리가 국방적으로도 그렇고 너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미국의 의존도가 높지 않느냐. 그러면 국경만 없애자. 되게 뭔가 그러니까 좀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캐나다 캐나다가 격한 반응을 했죠. 뭐 예를 들면 지옥이 모두 얼어붙어서 눈이 올 확률보다 캐나다가 합병될 확률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관세를 브릿지로 미국이 의도하는 미국의 우선주의를 말하기 위해서 더 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관세 이야기만 하니까 자꾸 안 먹혀? 오케이, 그러면은 난 영토로 가겠어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린란드예요. 여기 덴마크령인데 지금 여기에 미국이 이제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린란드를.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그린란드 주민분들 독립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 편입되실 거예요? 이 투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재밌는 점은 투표에 이거 트럼프가 한 얘기거든요. 네네. 이 투표에 그냥 덴마크에 있을 거예요라는 투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장하고 있는 거죠, 여론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야기됐었는데 실제 트럼프 주니어가 그린란드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슈화까지 만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그 위의 지역에 대한 미국의 확장을 걱정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뉴스를 이제 나왔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방산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데 사실상 미국의 걱정은 이 방산 지정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린란드도 역시나 지정학 위치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또 실제 트럼프가 국방비를 5%로 다 GDP 대비 올려라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적이지 않은 숫자예요. 그러면은 독일 정부 예산에서 거의 3분의 1을 국방비로만. 근데 그렇지. 문제는 독일이 정말 그렇게 무장하면 다 괜찮아요? 걱정 안 합니까?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는 이유에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과도한 어떤 약간 이제 공포감 이거 야기하려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지정학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방산주들 최근에 안 좋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회복의 단서들이 좀 제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우리 주식이에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주식 진짜 고점인가? 이제 다 팔고 넘어가야 되는가? 네. 고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예. 네. 근데 네. 우리 증시의 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 하루 오르면 내일 떨어질 것 같고. 그렇죠. 아직은 네. 믿음이 좀 네, 맞아요.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네. 자,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까? 핵심은 이거죠. 올해 경제 성장률이나 수출이 다 안 좋은데 주식이 오를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2010년도부터 지금 작년까지 경제 성장률의 증감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예요. 자, 여기에 주가 수익률 비교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재밌는 점은 동행을 했던 적은 7번, 역행을 했던 적은 8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경제 성장률을 보고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게 맞냐?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사실상 뭐 반반이라면 뭐 맞아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반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는 성장률인데 이 성장률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동전 앞뒤 확률이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성장률만 가지고 이제 일단은 그 세우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고, 자, 두 번째,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릴 텐데 네. 결론적으로는 전 수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면 오르고 이제 팔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주식 왜 빠졌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그렇죠. 역대급으로 팔아서.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런데 나머지 삼성전자 외 종목은 오른 종목이 꽤 많거든요. 왜? 외국인이 사서예요. 사서. 예. 자, 그러면 제가 올해 주목해야 될 것은 외국인도 팔 만큼 다 팔았고, 연기금은 오히려 지금 과매도한 이제 그 우리나라 증시를 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올해 진짜 주목해야 될 건 이 개인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실제 올해 증시는 금투세 폐지가 나온 직후의 첫 증시라는 것이 가장 큰 시사점인데, 올해 재밌는 점은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지금의 야당,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인 나름대로 지금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이 하고 있는 것이 상법 개정안이잖아요. 네. 이거는 개인 투자자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대주주한테 안 좋은 거죠. 네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올해 잘하면 이제 빠른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번 대선이 과거 대선과 완전히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예요? 뭐냐면 과거에 두 번째 지난 한 5년에서 10년을 돌이켜 보면 주식을 투자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다릅니다. 즉 2020년도에 주식을 해본 사람의 숫자는 600만 명 정도. 그렇죠. 지금은 1,500만 명이에요. 아. 네, 팬데믹 지나면서. 팬데믹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까지와 왜 이게 다르냐면, 이제까지 1,500만 명 숫자랑 비교할 수 있는 유권자의 가장 큰 묶음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이 1,45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올해 증시가 가장 큰 다른 점은 예. 대마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주식이다. 네, 주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이다. 주식 시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또 하나 있죠. 비트코인이죠. 네.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듯이 올해 지지율, 지금 여러 가지 지지율 추이 보면 여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역전하는 지지율도 나오고 있잖아요. 자, 거기에 2030의 움직임이 상당히 좌지우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쪽 정치인분들도 안심하면 안 된다. 그렇죠. 2030은 그냥 이슈 하나하나별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진짜 안심하면 안 된다. 자, 예. 그러면 이번에 빠른 대선이 있었을 때 이 2030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저는 투자 쪽, 네, 주식이나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이
이분들의 공감을 사는 가장 큰 묶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전 대선에서는 세대 이제 뭐랄까요 남녀에 대한 어떤 대결 구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올해는 주식 그리고 코인에 대한 인센티브 요 싸움이 이제 5, 6월에 또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진짜 잘 나오지 않았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너무 투식하기 좋은 구도인 거죠. 예. 예, 세금 이제 이슈 거의 마무리됐고 여기에 상법 개정안까지 해준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대선에서 만약에 정책적으로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올해 개인 투자자들 정말 좋은 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우리가 뭐 시장별로 우리가 굳이 나눠서 좀 본다면 국내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암호화폐를 이걸 가지고 네. 이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예전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뭐 많게는 10%까지 붙었어요. 근데 예. 요즘 보면 거의 없더라고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심지어 그 계엄 빔 때 역김치까지 역김치까지 나왔었으니까. 예, 그래서 잠깐. 그게 김치 프리미엄이 왜 나올 수 없냐면 이 이슈의 바탕이 예전에는 우리 한국발 모멘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 사실 이건 트럼프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의 모멘텀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 특히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이 세금이라든지 예. 이런 쪽 그러니까 실현 후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주식은 저는 기대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오. 예,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저는 올해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네. 만약에 이 상법 개정안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정반대로 밸류업 같은 이 저평가 종목들이 올라올 여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시장 전체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양시장 다 가는 거예요. 예. 핑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 갈 수 예, 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올해 좀 기대하는 바. 약간 제가 낙관 편향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올해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 우리가 흔히 네, 뭐 종목장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들 하잖아요. 어떤 네, 네. 쪽이신 거예요? 그렇게 저는, 긍정적이라면. 네, 두 가지입니다. 네. 올해는 뭐 정말 세게 얘기하면 무조건 종목장인데, 무조건 종목장인데 왜냐하면 그 신호는 뒤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과 같은 이 변동성 높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 레버리지 투자도 좋은 찬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하반기,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의 첫 인하 이후에 9개월 이후에는 제조업 지표들이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수 투자 찬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마침 하반기가 우리가 보는 것은 제조업 지표 돋는데 또 정치 리스크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기니까 그렇죠. 그때는 코스피에 눈 한번 우리가 공략을 해봐도 좋은 시기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타이밍도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좀 신호가 나온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 부분에 네. 어떤 근거로 네. 신호로 지금 좀 나타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네. 가장 첫 번째로 제 네. 종목장을 보는 이유는 네. 무엇보다 이제 개인 예탁금이 늘고 있다. 그게 53조 원에 아주 안착을 하고 있다라고 게 첫 번째고요. 거기에다가 실질 예탁금에 추가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이 신용잔고 느는 거거든요. 신용잔고도 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종목장에 대한 신호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실제 에코프로 BM과 같은 2차전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거든요. 뭐 이벤트는 있었습니다. 뭐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매수 의견으로 이제 바꿨기 때문인데 사실 그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2월 초 중순까지 에코프로 BM이 이전 상장 작업을 하는데 되게 큰 이벤트입니다. 코스닥 시총 2위 기업이 이전 상장을 하는데 이전 상장하기 D-20부터는 주가가 통상 평균적으로 올랐었어요. 그러면 연초에 코스닥 시장은 크게 나쁠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 제가 지수장으로 기대하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거 평균을 보면 미국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12개월 내외로 제조업 지표가 돌아섰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힌트 같아요. 근데 그 제조업 지표가 돌아서면 한국의 수출이 좋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우리의 지수장 대형주 종목들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지금 변신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대한 주가 반응은 상반기에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삼성전자의 변신의 행위에 베팅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로봇,
소부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하반기에는 나름의 변신의 결과들이 하나둘씩 나올 수 있겠죠. 거기에 좀 베팅하는 것이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수장이니까 지수장. 지수장이 아니라 이제 종목장이 화려하다가 네. 하반기에는 지수로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자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전략을 세워보면 섹터도 네. 조바방의 주인공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네, 또 다른 것까지 제시해 주셨잖아요. 예. 로봇도 그렇고. 네, 조선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요. 조선 예. 어땠는지 좀 볼까요? 지금 제가 사실 그 조선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제가 단기로는 이등주를 보셔야 되는 시기다. 이등주. 네. 네. 사실 이거 제가 평생 동안 주도주만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지금 주도주의 단기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이등주를 공략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상반기는 성장주 순환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일단은 먼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종목장을 왜 자꾸 말을 하는가인데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중소기업 낙관지수예요. 일반적으로는 큰 그림에서는 동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중소기업 낙관지수가 팍 하고 튀었어요. 와. 자, 이 부분이 사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좀 대형주에 결론적으로 소비가 줘야 되기 때문에 대형주에 좀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심리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중소형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사실 이거는 중소기업 낙관지수는 요 기업들의 오너분들, 관련자분들이 약간 트럼프에 대한 선호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지표들이 심리가 좀 앞서 나가고 종목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EPS의 절대치와 성장률을 비교하면 미국과 비미국 간의 차이는 엄청나요.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반기에 제가 지수를 끌고 갈 만한 에너지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적어도 절대치가 아니라 성장률이라도 어느 정도 붙어야 지수를 끌고 가는 건데 그 단서는 제조업 지표가 좀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가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등주 그룹을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현대중공업과 하나엔진이 조선주와 기자재에 대한 대장주 1등 그룹인데 네. 지금은 수익률로나 밸류에이션이 동종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2배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이럴 때는 삼성중공업과 다른 뭐 여타, 케이프와 같은 2등 그룹의 종목들이 팍 하고 튈 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난주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이 2개예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은 1등 그룹주들이 너무 오버슈팅이 됐을 때는 2등 그룹주를 노려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2등 그룹주를 못 잡으셨잖아요. 3등 잡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주도주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투자 전략이 있기 때문에 3등 그룹주로 만약에 단기 투자로 뭐 어제 같은 지난주는 LS가 거의 20% 올랐으니까요. 자, 그럴 때는 그 비중을 줄여서 1등주의 비중을 높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맞는 전략입니다. 다만 단기 전략으로는 2등주와 3등주와 같은 갈아타기를 하면서 저는 약간 수익률 짜내기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예, 충분히 우리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똑같은 상황이 이제 전력기기에서도 나왔어요. 네. LS 일렉트릭이 지금 지난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뭐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그 변압기의 3사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등 그룹인 현대 일렉트릭이 PBR이라든지 그 수익률 격차가 2배 이상으로 벌어질 때는 딱 그럴 때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같이 튀는 상황들이 나오죠. 이렇게 한 번씩 튀는 상황이 나오죠. 자,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원래는 이 LS그룹 관계자분께 진짜 죄송한데 LS그룹이 올라가면 거의 그 테마 꼭지였었어요. 그래요? 예, 진짜 죄송한데 예. 예, LS그룹이 올라갈 때는 예, 그게 그 테마의 마지막이었었어요. 잘 언제 생각해보세요. 그랬었어요? 2차 전지. 2차 전지 LS 올라갔을 때 그때가 꼭지였었고요. 두 번째 초전도체. 초전도체. 예, 네, 초전도체. LS 올라갔을 때 또 꼭지였었어요. 예. 자, 근데 지금 LS 일렉트릭이 이제 주가가 올라왔는데 전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엔 다르다. 예, 왜냐면 그 업종이 변압기라서. 네. 왜냐면 실제 지금 현대 일렉트릭이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좀 주가가 좀 제가 올라가는 것만 좀 보고 왔는데 네네. 캐파를 26% 26년에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초고압 대형 변압기는 쇼티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정도에는 이 캐파가 감당이 안 돼서 리드 타임을 줄이기 위한 증설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통상 이러면 순이익이 캐파만큼 늘어납니다. 늘어나죠. 예. 자, 그러면 PER이 어떻게 되느냐? HD 현대일렉트릭은 단순 계산하면 15배예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15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변압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이 2등 그룹이 특히나 LS 일렉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그 LS 진짜 이거 그냥 죄송합니다 LS 분들 그냥 제가 만든 용어예요. 네, LS의 저주에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이번에는 다르다. 네, 이번에는 다르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2등주 공략을 할 시기인데 이번에 LS가 올라왔지만 과거랑은 좀 다른 모습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또 하나는 3등 그룹주들도 노려도 충분히 될 것 같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종목전의 올해 색깔.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올해 말씀은 많이 안 드리지만 마음속에 이 바이오에 대한 대박 스토리 자, 이런 로봇과 바이오 이런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뭔가 찌릿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감이 오는데. 근데 이제 말씀은 잘. 왜 그런가? 네. 구조적인 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바이오가 조금 올라가면 업데이트를 네.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오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과거 3년 전에 바이오 시총이랑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과거에는 오직 투자 논리가 금리, 비즈니스 모델은 올 5월 다이. 이거 안 되면 그냥 다 죽는 이런 거였어요. 자, 근데 지금은 이미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이제 가늠이 되는 바이오 종목들로 다 바뀌었고 또한 혼자 뭘 하겠다,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빅파마들과 다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 협업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바이오는 다른 나라 바이오보다 항상 비싸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하나, 이제 뭐 추천은 아닙니다. 예. 제가 몇 가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가캠이라고 하는 리가캠 네. 종목이 있죠. 근데 어차피 지금 ADC 상업화를 제대로 한 것은 다이치 산교 뿐입니다. 자, 근데 어차피 파이프라인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추산을 해야 되는데 화이자가 시젠을 인수했을 때 가치가 50조였어요. 지금 리가캠은요? 지금 파이프라인 리가캠도 8개까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의 10배 차이죠. 예. 자, 이런 것처럼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해외 대비 말도 안 되게 비쌌던 것이 우리 바이오였었어요. 백신도 마찬가지였었죠. 네네. 근데 지금 우리 바이오는 어차피 동등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금리 하에서도 주가가 버티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사실 올해 전기차 때문에 많이 묻혔는데 중국의 바이오 침투가 어마어마합니다. 신약도 신약인데 이 신약을 올리는 그 CDMO 임상실효약품 생산도 중국의 우시바이오의 절반이 그거예요. 자, 이 시장을 미국이 가만히 놔두겠냐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조선인데 결국에는 바이오에 대한 중국 장벽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무섭냐? 중국은 내수가 크죠. 이 내수에서 임팩트가 더 큰 게 바이오입니다. 14억 인구한테 예. 자기들끼리 충분히 임상하고 약효 만든 다음에 해외로 수출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반도체와 2차 전지처럼 늦게 끊으면 안 되잖아요. 예, 조기에 끊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우리보다 시장에서 플레이하시는 분들보다 그 색깔을 잘 보여주는 게 저는 VC 투자예요. 네. 이 VC 분들을 진짜 살벌합니다. 시장에서 돈 될 만한 거를 이렇게 찾아다니시다가 네, 진짜 이게 엄청납니다. VC는 야생이에요. 예, 거의 뭐 돈이 안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커머스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실제 장표 보시면 커머스가 있나요? 쇼핑이 이만큼이죠. 되게 이상하죠. 예전에 그러네요. 커머스가 거의 1등, 2등이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바이오는 원래 컸지만 예.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한 기업인 분께 죄송한데 예. 컬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컬리. 예. 컬리가 왜요? 컬리의 기업 가치를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컬리 찍으셔도 기업 됩니다. 가치 뭐 시장에서 나온 건 뭐 몇 2조 뭐 3조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왔었고. 지금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가치는 3천억 초반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알기로도 거의 뭐 한 10분의 1 그쵸. 토막 났다 이런 근데 얘기를 문제는 들었는데. 자금 투자 받은 거는 8천억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VC 분들이 이제 커머스에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저희가 컬리는 저도 쓰고 있습니다. 컬리 화이팅입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VC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커머스의 대인이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이게 선행 지표이기도 하고 후행 지표이기도 한데 예. VC 투자 금액의 성장률을 보면
VC 전체 시장은 정말 완전 박살이 났어요. 네, 투자 금액만 보면. 근데 여기서 는 거라고 하면 굉장히 큰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자, 장표 한번 보시면 네. 지난해 24년도와 23년도 한번 보시면 투자 건수는 27% 줄었고요. 투자 금액은 20% 줄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그냥 그 투자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여기에 지금 기업용 보안이에요. 아무래도 AI 때문인 것 같고요. AI 때문에. 두 번째는 바이오. 바이오가 투자 금액이 이제 많이 늘었죠. 자, 그래서 저는 VC가 이렇게 먼저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의 멀티플, 종목장이 지속이 됐을 때 바이오에 돈이 안 들어올래 안 들어올 수가 없다. 왜냐면 실제 시장의 메커니즘은 코스닥 시장이 좋아서 VC에 대한 이제 비상장 바이오 종목의 멀티플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비상장에 대한 바이오에 큰 이슈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상장 종목들의 주가 수익률이 올라가는 결국 그겁니다. 자, 그 구도로 봤을 때 VC에서 먼저 바이오에 대한 이렇게 성장률을 전망을 올렸고 올해 상장 시장에서 그것을 반응을 할 때인데 예. 개별 종목별 이벤트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제가 조금 궁금한 네. 게 만약에 제가 이번 올해는 2025년도에 네. 바이오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네. 이렇게 결정했어요, 네. 일단. 네.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알테오젠 뭐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내가 그래도 종목으로 좀 가고 싶은데 이렇게 네. 되면은 보통은 초창기 때 이런 네. VC나 외국인들이 확 수급이 좀 몰리는 그 초창기 때는 네. 보통은 상위의 뭐 10개 그룹 또는 20개 그룹 이렇게 대형 그룹들이 위주로 먼저 튀어 오를 가능성이 좀 큰가요? 뭐 예를 들어 뭐 패시브 자금이나 뭐 이런 예. 것들이 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예. 예,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 시가총액별로 뭐 네. 이렇게 구분했을 때 네. 먼저 좀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의 시그널로 좀 볼 수 있는 게 있지 예.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시그널이 이미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예. 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2020년도의 전설, 음. 2023년도의 전설인데 22년도에 시작이 된 겁니다. 예. 뭐냐면 코스닥 시총 1위의 교체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22년도에 에코프로 BM이 1등이 됐고요. 네. 그 다음 해에 에코프로가 10배거를 갔죠. 그렇죠. 네. 22년도에도 실제 상반기까지 주식이 오르고 하반기에 쭉 빠졌었어요. 맞아요. 근데 23년도에 본격 랠리를 시작을 했죠. 음. 거기에는 뭐 저희 배터리 엉클도 있으시고 막 한데 근데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시장의 주도주를 그 전해에 찍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평가가 그 다음에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지난해 코스닥 시총 1위가 바뀌었어요.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으로 바뀌었어요. 알테오젠으로 바뀌었죠.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똑같이 하반기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러면? 올해 이제 진짜 평가를 이게 진짜 그러면 이제 시총을 얼마냐. 네, 근데 이 평가의 단서들이 올해 나오겠죠. 뭐 예를 들면 이 추천은 아닙니다. 네네네. 제가 개별 종목까지 이렇게 계속 깊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이 얘기를 깊이 듣고 싶으시면은 네. NH 투자증권으로 오시면 됩니다. 야, 진짜. 네, 어쨌든 내가 가고 싶네, 갑자기. 어쨌든 중요한 점이 결론은 전 이거예요. 첫 번째는 빠진 이유가 해소가 될 것이냐. 두 번째는 상단을 열 것이냐. 자, 빠진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특허 이슈잖아요. 근데 특허 이슈가 실제로는 만들어진 것이지 누가 할로자임이 소송을 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머크는 특허의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얘기를 찍어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떨어진 배경이 해소만 되더라도 업사이드가 계산해보세요.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업사이드가 그 해소만 되더라도 예. 라는 거죠. 두 번째, 이 파이프라인이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그렇죠. 또는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만 이제 추가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추가가 있을지 애로가 있을지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 이 파이프라인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28년도 이제 애널리스트 중에서 제일 높게 보시는 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1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익화가 가능하느냐? 네. 가능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추가적인 모멘텀 애로가 나올 수 있는가? 근데 재밌는 점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같이 논의를 하는 MTA 단계의 이제 그 회사가 6개 추가됐다. 6개 추가가 됐다. 예. 그러니까 애로가 나올 수 있는 모집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6개였는데 지금 12개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히나 1분기 정도를 시사하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근데 그건 제가 뭐 내부 정보가 아니라 그냥 신문 기사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는 그 이제 하락의 배경 충분히 이제 해소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업사이드를 열 수 있는 단서들도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사화되긴 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투자를 하실 때 결론적으로 어렵잖아요. 시총 상위 말씀하신 대로 시총 상위를 먼저 공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면 코스피에서는 삼바,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이게 그냥 시총 양대 상위입니다. 산맥으로. 네. 그리고 그게 왜 그 시총 상위를 기록을 했는지에 주목을 하시면 돼요. 그게 24년도에 그게 만들어진 것이고 25년도에 바이오가 가면 그 시총 상위가 제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 증시의 역사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네. 아니 사랑에 빠졌어. 예. 시청자분들도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만날 수 있냐고 지금 난리가 나셨는데 뭐 승진식 결합부터 해서 어디 지점이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전 지점 아닙니다. 자, VVIP가 되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핵심 테마도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AI 살펴볼 거고요. 자동차 볼 거고, 네. 뭐 요즘에 이혁진 차장님 많이 얘기해 주신 로봇 살펴볼 로봇. 거고요. 엔터도 볼 거고, 음. 관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게 많네요. 부지런히 좀 가볼까요? 네, AI. 맞습니다. 네. 부지런히 가야겠네요. 그래서 네.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네.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 키워드는 AI, 자동차, 로봇, 엔터, 차이나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I에서 2등이 나오기 어렵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AI는 갑작스럽게 굉장히 단기간에 공격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을 벌게 해줬습니다. 주주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과 그 한 2년 상간에 그 1등 그룹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맞아요. 자, 실제 올해 너무너무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영업이익 1등이 바뀌겠어요. 바뀔 것 같아요. 영업 1등. 영업이익 1등이 4분기로 네.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내려 수년 동안, 거의 수십 그렇죠. 년 동안 네. 1등이었는데 SK하이닉스. 하이닉스로 바뀌는 거예요. 자, 네. 이럴 정도로 AI의 근데 되게 역사적 순간 아닌가요? 이게?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네.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삼성전자의 프레임에서는 슬플 수 있지만 예. 증시 입장에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왜냐? 미국의 증시는 세계 기업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로 간에 1등 쟁탈전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랬던 게 벌써 20년 동안 그런 적은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업이익으로 하이닉스가 역전을 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저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삼성전자도 이거 아닌데?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맞아요. 하고 주주 환원이든 아니면 사업의 변화든을 모색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뭐 갑자기 이제 샜는데 네네네. 자, 중요한 점은 1등에 대한 거는 단순히 수익률만 시사하지 않습니다. 이 AI가 워낙에 엄청난 단기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AI 1등한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HD 현대일렉처럼 공격적인 증설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구도가 최근에 굳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 역전이 3분기에 있었죠. 자, 그런데 4분기에는 전사 영업이익에서 역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컨센 기준이긴 합니다만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문제는 컨센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확증 편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시총은 아직 2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이닉스에 대한 1등 효과를 구축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최근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엔비디아와 그 대항마 계속 찾아나셨어요. 최근에도 뭐 에이직 반도체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젠순왕도 이야기를 했죠. 뭐 알겠다. 근데 엔비디아 지위가 어떻게 바뀌겠냐. 오히려 우리는 플랫폼을 확장한다. 로봇 코스모스 얘기가 막 너무 여유 있잖아요. 자, 왜 가능할까요? 엔비디아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네. 이제 1, 2년 동안에 번 돈이 다른 회사들의 수년간의 이익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이 돈으로 뭔가를 하겠죠. 뭐 저금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등 효과는 오히려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는 AI 시선. 즉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상대적인 외국인 선호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게 왜 이렇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예. 자동차예요. 저는 전 세계에서 되게 억울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주가 흐름은 우리나라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으로 가장 먼저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반도체나 자동차를 많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실제 보시는 차트는 전 세계 탑 10 자동차 기업들의 영업이익 MS, 마켓슈 비중이랑 시가총액 MS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이게 진짜 이게 나머지는 다 제자리를 지키고 나름대로 있어요. 예. 자, 근데 문제는 현대차는 앞에서 이익은 이제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예. 이거 3등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여기 GM이 이제 달러가 약해지면은. 자, 환율로. 그런데 네. 문제는 시총이 꼴찌에서 세 번째예요. 어. 근데 재밌는 점은 현대차가 진짜 수익성에서도 영업이익률에서도 테슬라급입니다. 도요타급이에요. 예. 자, 근데 왜 이럴까요?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과매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이게 평균치를 맞춰 갈까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전기차 이런 쪽에서도 사실 순수 전기차 외에는 제일 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수익성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그룹주들이 현대차만 했습니다만 뭐 기아를 합쳐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저는 평균치를 따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환율이 높으면 환차익으로 제일 표면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앞두고 오히려 자동차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좀 베팅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로봇인데 이 로봇이 저는 2023년도 그림이랑 되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분도 제 마음과 같다면 그걸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23년도 한번 돌아가죠. 네. 23년도 1월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지분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콜옵션 계약을 했어요. 이걸 다 합치면 50%가 넘죠. 네.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모멘텀으로 한 번, 두 번, 마지막에 세 번을 갔어요. 자, 근데 올해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이 콜옵션 중에 일부를 가져왔죠. 지분율은 네. 35%고 아직 한 발 남았어요. 어. 언제 낼까 너무 궁금한데 네네. 언제 낼까 너무 궁금한데 과거랑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3, 4월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한 번 않을까라고 더. 네, 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 그러면 레인보우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이때 이후로 당분간 건드리지 말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레인보우가 올라가면 삼성전자의 매입 단가가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만약에 콜옵션이 실행이 됐어요.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의 시세 차익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뉴스 나온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분기 반도체로 버는 것보다 뭐 이제 그 레인보우로 버는 게 더 많다 이런 정도로 자, 삼성전자는 진짜 그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그 과거랑 좀 비슷한 양상을 그려 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뭐 주가를 오른다 떨어진다 말씀을 직접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과거처럼 단기간에 끝날 이벤트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네 번째가 엔터예요. 자, 엔터는 사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과거와 가장 큰 차이점은 그냥 오랜만에 온 모처럼 온 7년차 사이클, 올드스타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은 아마도 시선을 단순히 이제 이익이 아니라 그냥 7년차에 대해서 임팩트가 제일 높을 수 있는 엔터사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시차로 보면 타임테이블로 보면 JYP의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이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이익이 되게 좋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블랙핑크가 나올 텐데 블랙핑크는 그래서 3월과 9월 요 사이에 YG 엔터테인먼트의 기대감을 키울 거고요. 네. 자, 진짜 근데 핵폭발은 저는 하이브에서 나올지 않을까 생각을 해. BTS 임팩트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엔터사별로 7년차 이상의 아티스트들만의 음반 판매 수익이에요. 자, 근데 보시면 나머지 SM, JYP, YG 합쳐도 하이브한테 안 되죠. 근데 재밌는 점은 21년도 이후에 BTS는 없었고 올해 하반기 내년도에는 연간으로 BTS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바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 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항상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 이유가 구보 판매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는
신보 판매가 아니라 아. 그냥 내가 그냥 입고 있어도 알아서 팔리는 아. 구호 판매. 그게 아, 영업이익률이 그래요? 높은 거거든요. 어. 자, 근데 그게 왜 높은가? 네. JYP가 다른 엔터사 대비 2배 그러게요. 높습니다. 그게 트와이스의 일본 매출이 그렇게 찍혀요. 트와이스요? 네, 트와이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즉, 이 역시도 7년차 아이돌이 구보 판매가 높고 영업이익률 높이는 트리거다라고 하는 건데, 자, 저는 BTS가 복귀를 한다고 해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BTS 예전 거까지 팔린다. 그렇죠. 이런 거죠. 예, 아. 그리고 이번에 마케팅하고 3개월 정도 이후에도 쭉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BTS 사이클이 연말에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엔터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요. JYP 먼저, 두 번째는 YG, 그 다음에 하이브. 그리고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여기 트럼프의 수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저기서요. 예, 예. 근데 이제 엔터는- 엔터에. 그러니까 엔터는 그런 네. 어떤 트럼프의 여러 가지 네. 뭐 이런 거에 좀 비껴가는 대표적인 네, 맞아요. 업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 수혜 받는 게 있어요? 네, 뭐예요?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아방카 트럼프 BTS 좋아해요? 따님, 예. 따님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을 때 나 누구 좋아하는 거 들었는데. 초대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했던 그룹이. 저 알아요. 누구죠? 엑소. 맞아요. 왜 그럴까? 어. 아방카의 자녀분들이 엑소를 좋아해서 할아버지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 맞아요. 엑소 들었어요. 노래를? 어. 네, 그래서 트럼프의 실제 육성으로 엑소를 언급한 적도 있어요. 어. 즉 우리나라 K-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건드리면 예. 트럼프가 또 이제 그 패밀리 비즈니스에 굉장히 이제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K-팝을 때렸어요. 그러면 옆에서 손녀가 뭐라고 할까요? 아, 할아버지 그게 말이 되냐? 나는 엑소 그렇죠. 좋아하는데. 그렇죠? 울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터는 아. 정말 자율지대. 또 네, 손녀를 자율지대. 공략해야 되는구나. 진짜. 아 이렇게까지. 자율지대라고 손녀 생각을 공략해야 합니다. 돼 이제. 예.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제가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예. 네. 아, 죄송해요. 저 이방카인데 또 아방카라고. 오늘 뭐 괜찮아요. 근데 우리 왜 저희 다른 스트레치 PT 아유, 뭐 네, 네, 웃기고 맞습니다. 우리는 네, 네. 끄덕끄덕거리면서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이러고 있는 오늘 거예요. 제가 예. 또 하나가 이제 자료 보시면서 그 다음에 제가 엣지를 주고 싶은 게 관광인데 예. 이 관광이 저는 올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여기서 진짜 엣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중국인 관광객이 가는 순서를 한번 보시죠. 네. 홍콩, 마카오, 아. 그 다음이 태국, 일본이에요. 납치. 그렇죠. 근데 태국은 납치 사건이 발생했고 예. 일본은 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엔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그 바로 뒤에 있는 게 한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에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한국으로 아주 일부만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오. 네, 큰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마침 우리나라 원화가 진짜 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합을 해보면 우리나라 관광 올해 진짜 약간 대박 스토리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자, 그 실제 이벤트가 또 나왔습니다. 중국 춘절을 앞두고 중국의 배우가 납치가 됐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찾아가지고 지금 구출이 돼서 돌아오고 있거든요. 저게 저는 너무 현실성이 그러니까. 없는 그쵸. 이야기처럼 들려가지고. 지금 진짜 저도 너무 네, 놀랐어요. 거의 인신매매를 당하다가 풀려난 것도 좀 그쵸. 의아하기도 하고 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몰랐다가 이런 셀럽이 납치가 되니까 확 이슈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를 떠나서 중국인들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춘절을 앞두고 지금 시트립에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 관광을 한 건 12명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태국에. 아, 그리고 12명이요? 예, 그리고 제 더블 체크가 중요한데, 태국의 여행업계의 기사를 보니까 춘절 관광객이 전년 대비 이제 2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관광객이 20% 준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느는 트렌드인데, 그렇죠. 업트렌드인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관광을 안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워낙 약세이기 때문에 우리로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너무너무 높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무엇을 살까? 트렌드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일 자,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방한 외국인이 늘어날 때 어떤 것이 특징인가? 전 두 가지를 보이는데, 자,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은 너무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냥 아시아예요, 진짜.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필리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대부분 많이 들어오고, 과거에 안 들어왔을 때 이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국이 좀 높았던 거죠. 근데 이거엔 안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느 한 국가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 걸어 다니면 그쵸? 네, 인종들이 되게 다양해졌다라는 느낌이 백인, 듭니다. 흑인 진짜 네. 이게 와 맞아. 어디든 다 이태원 같아요. 맞아. 요즘에는요.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국가도 다양해지고 아시아인들이 많아.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늘었잖아요. 네. 늘었을 때 누가 많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여성이에요. 그래요. 아, 여성 비율이 높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떨어지면 안 들어오는 거고. 예. 그러면 왜 그럴까?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죠. 뭐 기본적으로 여성이 관광을 많이 다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만 와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나라에 와서? 네. 카드 소비 얘기 나와요. 일단 뭐 첫 번째가 뷰티예요. 뷰티 그쵸. 네, 네. 한번 해야죠. 그냥 우리나라 오면 음. 화장품을 넘어서 요즘 미용 시술이 엄청 많이 늘고 있어요. 아 맞아. 그리고 두 번째는 엔터예요. 엔터. 네, 아티스트들의 팝업 스토어. 음. 성수동 가시면 가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성수동 꼭 자주 다녀야 됩니다. 성수동 최근에 언제 가보셨죠? 아 저는 너무 오래됐어요. 아 그렇죠. 꼭 가보세요 진짜. 음. 팝업이 아니에요 진짜. 어때요? 요즘? 인산이네입니다. 인산. 아 그래요? 외국인들로? 네. 아. 외국인들이 그냥 가서 그냥 굿즈만 보고 나오는데도 예. 딱히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 계속 줄 서 있어요. 어. 근데 그게 어떤 아티스트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또 서 있어요. 뭐 알지도 못하는 분들인데. 예. 자 그럴 정도로 어쨌든 지금 우리의 트렌드는 두 가지인 거죠. 뷰티, 그 다음에 엔터. 엔터.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좀 기대를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음식이에요. 음식. 아, 그렇죠. 왜냐하면 기념품 사갈 거잖아요. 그렇죠. 바프 땅콩 아십니까? 알아요. 아 알아요. 외국인들이 바프 땅콩을 엄청나게 사가요. 그 우리나라 거였어요? 네. 우리나라 아몬드. 거구나. 아몬드 있고 네, 맞아. 이렇게 네, H는 이렇게. 무공인가? 네. 아, 저는 외국 건 줄 알았어요. 그거. 근데 이제 보자마자. 그런 것이 저도 너무너무 놀랬어요. 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생각을 하면 최근에 뭐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예. 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오면 다양한 맛이 있죠. 수출하지 않는 모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엔터, 그 다음에는 미용 시술. 중국인들 춘절이야 특히. 그래서 일주일 이상이면은 시술을 하기 너무 좋고요. 세 번째가 엔터. 이런 업종들을 같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핵심을 알 수가 야, 있었는데 진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이벤트. 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 저도 까먹고 있었네요. 네. 예, 이벤트 장표 보시면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 취임이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반등 단서는 사실 반도체가 아니에요. 이 갤럭시 언팩에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 근데 여기서 주죠? 네. 예, 22일인데 여기서 안 보여주면 잠깐 또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 큰 이벤트라고 보면 저는 올해는 금리, 미국의 금리와 일본의 금리가 모두 다 중요한 한 주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일본에 지금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서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이 단행이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 엔화는 어떻게 움직일지, 네. 우리 증시는 괜찮을지. 그래서 제가 증시 레벨, 그러니까 지수 투자는 일본에는 1월에는 별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통화정책과 환율에 대한 불확성이 있기 네.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중요한 것이 또 하이닉스랑 현대차 실적 발표인데, 맞아요. 자 첫 번째는 한국의 영업이익 1위 종목 교체.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일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두 번째는 자동차 환율 효과 있을 것 같은데 얼만큼 있냐. 자, 이게 또 중요한 키워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실적 발표도 이 두 가지의 구도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거 아세요? 저희가 중간에 광고 잠깐 보고 오잖아요. 네. 근데 이혁진 차장이 오시면 안 돼. 그거를 까먹을 때가 있는데 광고보다는 오늘 또 그랬네요. 예, 또 광고보다는 또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를 또 푹 들어야 빠져서 되니까. 이야기를 들어. 오늘 사실 상담도 있는데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두 시간으로 또 늘릴까요? 나오셔야죠. 뭐. 그러니까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또 뵐게요. 네, 예,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현재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지수 뭐 그렇게 힘이 있진 않아요. 네,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코스피 코스닥 현재는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 내일은 휴장이잖아요. 그렇죠. 휴장이고 네. 뭐 취임식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맞아요. 네. 약간의 좀 불확실성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취임식에서 정말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요즘에 최근에 트렌드로 봤을 때는 나오기 때문에
자, 한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 맞아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지만 네. 취임식이 또 이렇게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일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혁진 차장님 어떤 요일에 출연하여 질문 주셨는데 월요일마다. 네, 예, 출연- 월요일의 남자. 네. 예. 해주시니까 내일도 저희 또 알차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아침에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